챕터 8장의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드웨어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재원 확인 명령어라고 해서 PRT 다이아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RT 다이아그. 근데 이 명령어를 보시려면은 좀 특별한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요. 솔라리스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PRT 다이아그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셔도 되는데 다른 그런 뭐 솔라리스 10 이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로가 이제 열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USR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 백쿼트입니다. 백쿼트에서 uname-m 하시게 되면 이제 뭐 sum for u면 sum for u 뭐 숫자 4u가 이제 쓰였고, 그다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제 sum for v라고 해서 이제 사용되는 CPU들의 이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렉토리 안에 s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가셔가지고 ls에 보시면은 PRT 다이아그에서 프린트 다이거나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린트 다이거나스틱 커맨드가 있고요. -v 옵션은 버버스 옵션입니다. 버버스 옵션.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모아로 이제 좀 잘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CPU의 정보, 그 다음에 메모리 정보, 메모리 DIMM 용량, 그 다음에 이제 IO 슬롯,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하드웨어 LED 상태, 그 다음에 펜 정보, 그 다음에 CPU 온도, 경우에 따라 센서가 있는 경우에 CPU 온도, 그 다음에 이제 필원 버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재원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에서는 그냥 PRT 다이아그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CPU 정보를 보시려면 이제 PSR info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명령어가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팍이나 PRT, VM웨어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은 여기서 화면을 좀 클리어 하시고요. cd usr 플랫폼 uname-m 가서 이제 ls 해보시면 pwd 하시게 되면 이제 이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i86PC가 이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PU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bin에 들어가셔서 ls 해보시게 되면 eepром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 PRT 다이아그라는 게 나오죠. ./PRT 다이아그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PC에 PRT 다이아그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경로가 있죠. 그래서 PRT 다이아그라고 하셔도 됩니다. 파이프 모아로 보시면 VM웨어인 경우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이 VM웨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정보도 이제 나오고 프로세서 소켓 보시게 되면은 이제 펜티엄 3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오류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개로 보입니다. 여기서 따로 이제 스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러 개가 보이겠죠. CPU 부분이 이제 SMP라고 해서 여러 개의 CPU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디바이스 소켓 해가지고 이제 DRAM 해가지고 이제 인유즈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1기가짜리 하나가 이제 있는 거, 꽂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MM이 꽂혀 있겠죠. DIMM 사이즈로 해서 페어로 꽂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온보드 디바이스에서 이제 비디오 카드 ES1371에서 사운드 카드 이런 게 있고 업그레이더블 슬롯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가상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VM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스팍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마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시스템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PRT 다이아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결과값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T 다이아그를 꼭 잘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SR info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명령어들이니까요. PSR info -v 옵션 주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 가상 프로세서 연계의 상태라고 되어 있고, 뭐 쭉 나오면서 2MHz니까 2000MHz니까 2GHz죠. 그 다음에 뭐 부동소수점 프로세서가 있다. 좀 더 자세한 재원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정보 보기가 있는데요. PRT 다이아그 -V 하시게 되면은 스팍에서는 이제 메모리 정보가 보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PRT 컴프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파이프 그랩 MEM, 요 M은 대문자입니다. MEM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PRT 컴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PRT 컴프, 원래 PRT 컴프는 저희가 이제 그랩 할 때 한번 봤었는데 not 해가지고, 자, PRT 컴프에서 not은 not attached는 보기 싫다라는 얘기죠. -v는 패턴이 포함되지 않는 문자열이고요. 다음 파이프 모아는 한 페이지를 잘라 보여달라,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메모리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1024MB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MEM이 이제 값이 문자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24MB,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가 1기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 용량 확인이라는 부분은 수압 -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압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수압 -L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C0, D0, S1 이라는 슬라이스, 나중에 뒤에서 하드디스크 할 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뒤에 하드디스크 부분 할 때 자세하게 나올 건데, 이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1블록에 512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와 있는 사이즈 나누기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기인 BC라는 계산기가 있는데, 이 계산기로 이렇게 나누기 2 하시면 이제 여기서 킬로바이트로 환산이 되고, 킬로바이트로 환산됐으니까 세 자리씩 끊어주시게 되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 사이즈는 현재 1기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이라고 하는 사이즈 부분, 사용 가능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수압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압 -S라고 하는 걸 하셔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용 가능한 사이즈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킬로바이트에서 1.4기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왜 그러냐? 이건 나중에 뒤에서 이제 그 메모리 쪽을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압이라고, 이 VM이라고,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메모리 플러스 수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수압 영역으로 요만큼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수압 영역 중에서도 또 수압 영역과 피지컬 메모리의 일정 부분을 또 가져다 수압에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마치 뭐 1.4기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용량은 이게 이제 더 정확한 거죠. 이 용량이 좀 더 정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C0, D0, S1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포맷이라는 커맨드로 보시게 되면 0번 들어가서 엔터 하시면 여기서 이제 뭐 제가 포맷이라는 메뉴에서 뒤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해서 P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을 보려고 P 누르고 엔터. 그러면은 1번이 현재 수압으로 잡혀 있고 1024MB라고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Q2라고 해서 나오시고요. Q2라고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봤는데, 나중에 우리 뒤에서 메모리 때문에 얘가 먼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압 용량을 확인하실 때는 수압 -L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록 사이즈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준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O 장치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I/O 장치라고 하는 거는 입출력을 말하죠.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입출력 장치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명령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CFG-ADM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FG-ADM이라는 명령어는 요건 이제 핫스와퍼블, 즉 우리가 이제 선스박 장비인 경우에는 이게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이 이제 핫스왑이라고 하죠. 핫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중에 운영체제가 살아있는 도중에 장비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를 뺐다 꼈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워를 뺐다 켰다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좀 대용량 장비인 경우에는 CPU 보드 같은 것들을 온라인 중에 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CFGADM-AL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고 이제 VM웨어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핫스왑이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개 이제 뭐 시스템에 장애가 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혹은 뭐 과도하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IO 블락에러 같은 것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CFJDM-AL로 확인해가지고 CFJDM-C 뭐 unconfigure 그다음에 APID라고 되어 있는데 AP라고 하는 거는 위에 그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attachment point입니다. 그래서 attachment point를 쭉 긁어다가 쓰셔가지고 unconfigure 해주시게 되면 removable이 가능하게 replace가 가능하게 상태가 바뀝니다. LED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디스크를 꽂은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configure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FJDM-C configure 뭐 AP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CFJDM-AL이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APID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C2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스카시버스, 뭐 커넥티드, 뭐 이렇게 unconfigure unkn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또 다 인풋인데 이게 이제 핫스왑을 그런 그 장치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더 많이 정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페이지를 한번 활용해 보죠. CFGADM이라는 커맨드가 Configuration Administr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들이 쭉 있고 뭐 Remove, Unconfigure, Configure 뭐 가능하고 옵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CFJDM-AL을 했을 경우에 APID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드웨어인 경우에 이제 C0, T14, 뭐 D0든 뭐 그 다음에 이제 RMT0 이거는 뭐 테이프 디바이스겠죠. 이런 게 나오죠. 커넥티드, 뭐 configured 뭐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failing이라든지 이 COND는 이제 컨디션이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ailing이라든지 이런 게 unusable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슬롯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요 시스템 콜론 슬롯 4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unconfigure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 하드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AP 아이디였으면 attachment point죠. AP 이거를 하드를 꽂고 -C 한 다음에 configure 해주시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정상적으로 인식을 시켜야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CFGADM 명령어는 이건 여러분들이 요 CFGADM 명령어인 경우에는 이제 좀 썬 장비인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웨어를 교체할 때 혹은 다시 이제 리플레이스하고 교체할 때 이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이제 저희가 DR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이나믹 리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하이엔드 장비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매뉴얼 페이지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뭐 아큐펀트에서 컨피규어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가 이제 OK 혹은 unknown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커넥티드라고 이제 뭐 나와야 되겠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바이스를 교체하는 요 단위가 바로 이 APID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configure, unconfigure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의 정보 보기라고 되어 있죠. CPU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받고요. 메모리에 대한 정보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볼 건데, 그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보실 때는 이제 IOSTA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TAT 대문자 EN 뭐 이렇게 줬는데, 대문자 E는 뭐 모든 장치의 에러 통계를 보는 거고, -N은 장치 이름 보기인데, 장치 이름 보기가 이제 이름 자체가 뭐 MD 혹은 SS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디바이스인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n 옵션을 줘가지고 뭐 ctg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혹은 뭐 rmt 얼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옵션이다. 그래서 iostate-en 중요하고요.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드디스크가 많이 이제 교체가 된다라고 했죠. 이제 에러가 나면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시리얼 넘버 같은 거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 E 옵션 줘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시리얼 넘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드디스크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스카시나 뭐 이런 FC 장비인 경우에는 뭐 포맷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인콰이어리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맷 이런 명령을 씁니다. 파티션 나중에 나누는 명령어인데 뒤에서 또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ostate-en이라고 하는 거에서 장치 에러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n 옵션은 뭐 똑같으니까 대문자 2하고 소문자 2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영 중인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뭐 하드웨어적인 에러, 소프트웨어적인 에러, 혹은 뭐 트랜스포트 에러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 소문자 2 옵션 요거 써주셔야 됩니다.